자, 첫 번째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시죠. 늦잠 잤습니다.입니다. 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한 고3 남학생의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사파로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사건이 지난 8월에 일어났고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인데 이 지각을 한 학생을 선생님이 이제 때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변호사님? 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기숙사에서 자다가 8분 정도 늦게 교실에 도착을 합니다. 예. 교사가 왜 지각했냐 이렇게 묻자 늦잠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러자 교사가 갑자기 이제 학생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쳐요. 복도로 나간 남학생이 늦잠 잤습니다. 이 6글자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자 이제 이 교사가 뺨 2대를 때리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이 교사가 이 학생을 폭행했던 장면은 복도의 CCTV에 모두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학교 네, CCTV요? 그리고 목격한 학생들이 이제 교장실로 가서 상황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학교 측은 이런 그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요. 예. 현재 그 경찰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신체적 아동학대이거든요. 네. 이 부분으로 이제 교사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8분 지각을 했고 늦잠 잤습니다 했더니 목을 졸랐고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뺨을 때렸다. 자, 학생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나요? 지금 학생은 이제 뺨 때린 행위로 해서 뺨이 이제 부어 오른 상태이고요. 네. 목을 이제 조르는 과정에서 목에도 상처가 나서 저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자국이. 상처 예. 자국이 있고요. 턱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학생의 어머니는 사실 이제 교육 과정에서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자신은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어떤 그 체벌 행위를 넘어선 학대이자 이제 폭행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조차도 정당한 체벌은 개인적으로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선을 넘어선 것이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새 사실 최근에 뭐 교권 침해 이슈가 워낙 많았고 저희도 두 분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이 또 반대로 간과돼서는 안 되겠죠. 80년대도 아니고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졸랐다. 심지어 또 폭력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목을 조르고 밀치고 이제 뺨을 때리고 이 교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피해 학생 측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예. 교사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늦잠을 잔 상태에서 지각을 했을 때 당연히 교사가 뭐 사유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늦잠 잤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게 뭐 그렇게 맞을 짓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는 그것과 더불어 잘못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화가 났을 가능성.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혹은 늦잠 잤습니다라는 말은 큰 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의사소통이라는 게 이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행동이 중요하거든요. 또 뉘앙스라든지. 그렇죠. 예. 말투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이 과정에서 뭐 화가 날 뭐 분노를 유발할 만한 뭐 그런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학생이 문제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폭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좀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학교와 교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 학교 측이랑도 연락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 측의 주장을 위주로 좀 사건을 설명을 들었는데 자, 대신 이 대전 교사 노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출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이도 계속 등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뭐 학생의 불손한 언행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고 뭐 뺨을 때리는 이런 행위들은 도를 넘었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출근을 하고 학생은 등교를 한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적절한 이 보호 조치가 취해졌나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은 맞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은 일단 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있어도 네.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학생이냐 교사이냐에 따라 좀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근데 이 가해 교사인 경우에는 이게 학교장의 직권으로 가해 교사가 이제 학교 폭력의 이제 가해자로 이제 가해자인 사건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 네. 일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해야 될 의무가 학교장에게 부여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난달 말에 이미 학교 폭력으로 판단이 되었고 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지금 뭐 심리 상담 조언 요 정도만 이제 보호 조치가 취해져 있는데 네. 그것 외에도 일단은 지금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은 공간, 같은 학급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된다면 사실 피해자의 어떤 반대 의사가 없다면 학교장이 조금 재량으로 이런 것들은 뭐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실질적인 분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의문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부모 측에 따르면 이제 학생이 교사를 학교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좀 심리적인 부담도 느끼고 있다라고 하던데, 자, 최근에 이제 워낙 교권 침해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새 고시 사항을 9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어떤 흉기라든지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뭐 난동을 부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물리력을 쓸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도 있을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체벌과 저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 다른 거잖아요. 네, 물리적 제지, 폭력, 체벌 이거 각각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사건은 물리적 제지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내 CCTV나 이런 것들로도 확인이 가능할 건데요. 일단 이 사건을 접하면 저는 체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네. 세상에 학부모들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뿐만 아니라 예. 이 상황에 이렇게 체벌이라고 이제 본인은 정당한 훈육 과정이었다, 예. 지도 과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지도 과정이었는지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체벌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일단 체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법이고요. 체벌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제 입장들이 좀 있긴 한데 그 사유도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지만 네.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런 체벌을 가했을 때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뭐 지속적으로 이걸 내재화시켜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이런 효과는 없다. 예.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또 문제는 이렇게 훈육된 아이들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에 저게 해결책인가? 생각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벌 자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제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는 폭력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물리적 제지와 폭력의 차이는 무엇이냐? 교사에게 물리적 제지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이가 이런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해서 교사나 다른 아이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 뭔가 위험성 있는 행동을 할 때 뭐 물리적인 뭐 팔을 잡는다던가 이런 행위가 과거에는 뭐 학대 행위로 고소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럴 때에는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고요. 일방적으로 이런 행위에 폭력 행위와는 뭐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뭐 이제 경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